자, 이번 시간은 교재 32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실제로 이제 풀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그죠? 공식에 대비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 C기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기준일, 그죠? X8년 12월 말입니다. 현재 회사의 재무상 대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 그죠?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자산을 봅니다. 자산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자산은 영업용 자산이 있고 뭐라고요? 비영업용 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100억 원부터 시작해서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자산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투자 부동산이 있네요. 이건 뭐예요? 비영업자산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봅니다. 부채를 보게 되면 대변에 매입채무, 매입채무 같은 것들은 뭐예요? 영업부채입니다. 영업부채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업부채는 이자 비용을 부담해요? 부담하지 않아요? 부담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무이자 부채라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이자 부채. 그런데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금융부채죠. 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기 자본이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분석 기준 현재 발행 주식 총수는 1,000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보시면 투자 부동산 비영업 자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회사의 본연적 영업 활동에 활용되는 자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분석 기준 현재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액은 5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봤더니 재무상태표에 투자 부동산을 봤더니 투자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200억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 그죠? X8년도 12월 말 시점에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액, 시장 가격은 얼마라고요? 5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감안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영업자산의 가치는 200억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정가치로 해줘야 되니까 500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차입금의 가치는 장부가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은 얼마예요? 그냥 1,000억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향후의 영업 전망을 보게 되면 영업 전망과 관련해서 매년 100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니은에 보시면 회사의 추정 6차년도의 FCF는 22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FCFF의 성장률은 0%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329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제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추정 기간에 있어서의 어떻게 그죠? FCFF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본 비용과 관련해서 자기 자본 비용은 14%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은 8%죠.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 자본 비용인데 세전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법인세율은 25%로 가정하고요. 자기 자본 및 타인 자본의 가중치는 50대 50이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투하자본의 계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봤더니 뭐가 주어졌습니까? 투자와 조달 이렇게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억부터 시작해서 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주어져 있고 조달 측면에서 보면 부채와 자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뭘 구하자? 영업 투하 자본을 구하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셔요. 그죠? 별표 넣고 영업 투하 자본을 구합니다. 자, 영업 투하 자본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제가 썼습니다. 그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자, 그런데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관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봅니다. 영업 관련 자산은 당연히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성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영업 관련 자산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영업 관련 자산에 뭐가 있습니까?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유형 자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억, 뭐 400억, 300억, 800억 여기까지가 뭐예요? 영업 관련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뭘 빼준다고요? 영업 관련 부채를 빼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관련 부채를 빼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영업 관련 부채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매입 채무가 영업 관련 부채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영업 부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얼마를 빼준다? 300억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매입 채무 빼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투하 자본은 얼마가 된다고요?
1,300억이 된다.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냥 100%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3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비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제 투자 부동산 200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총 투자 금액 나옵니다. 총 투자 금액은 뭐예요?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한 것이니까 영업 투하 자본 플러스 비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총 투자 금액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영업 투하 자본 1,300억 플러스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비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비영업 자산에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거기 봤던 것처럼 200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200억을 투자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다? 그죠? 총 투자 금액은 1,500억이 되겠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본 조달 측면에서의 산정 방식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중요한 건 영업 투하 자본을 구하는 거예요. 자본 조달 방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썼네요. 그래서 영업 투하 자본은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의 차입금 마이너스 비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대입해 봅니다.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거기 봤더니 329페이지 자기 자본 얼마예요? 500억이 되겠습니다. 500억. 그다음에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봤더니 얼마예요? 1,000억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영업 투하 자본을 구하는 거니까 비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비영업 자산에 투자된 건 얼마예요? 200억이잖아요. 200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억. 이렇게 하니까 동일하게 영업 투하 자본은 동일하게 1,300억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고 하고 이렇게 두고 하면 당연히 동일한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요 둘 다 아시면 좋습니다. 둘 다 아세요. 그죠? 둘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1,300억을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추정기간의 영업잉여 현금 흐름 FCFF를 계산해 보는데 추정기간의 FCFF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세후 영업이익에서 빼기 순투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워야 되는 산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구하냐면 추정 1차 년도의 FCFF를 구해보자 이거죠. 이것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게 되면 세후 영업이익에서 순투자인데 어떻게 이거 공식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본적 지출과 추가 운전자본 투자를 빼주면 뭘 구할 수 있다? FCFF를 구할 수 있다. 한번 구해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331페이지 그 표를 하면서 구해봅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 주어졌죠? 찾는 거예요. 영업이익 얼마예요? 270억이에요. 자, 그런데 법인세 앞에서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어요? 법인세 25%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329페이지에서 법인세율 25%죠? 그렇습니다. 25%.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을 구할 거니까 270억에서 곱하기 1-25% 하면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런 다음에 감가상각비 찾습니다. 그죠?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100억 원이라고 341페이지 표에 주어져 있네요. 100억 원. 하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봤더니 얼마예요? 그죠? 자본적 지출 100억 원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추가 운전자본 투자 얼마라고 했어요? 90억. 그죠? 이렇게 돼 있죠? 90억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 1차 년도의 FCFF는 사실은 113억 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112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반올림해서 113억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동일한 방식으로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도 다 계산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보자 이거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과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요? 가중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통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329페이지에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은 몇 퍼센트? 14%예요. 자, 그런데 가중치가 50대 5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곱하기 50% 더하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8%는 뭐예요? 그렇죠? 세전 자기 타인 자본 비용이죠. 세전 타인 자본 비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죠?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때는 세후 자기 자본 비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8% 곱하기 그죠? 법인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한 것이 세후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자기 타인 자본 비용이죠.
비용이죠.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중요하다. 됐죠? 그거에 대해서 50%.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0%가 나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당연히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문제를 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가치를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기간, 영업 가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업 가치는 그죠? 그래서 추정 기간과 추정 기간 이후로 나눠서 이것을 다 할인해서 구한 것이 바로 영업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 기간 각 연도의 FC, FF를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했더니 영업의 현재 추정 기간의 영업의 현재 가치가 6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자고요. 아, 그럼 600억 원이에요. 추정 기간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화한 값은 6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정 기간 이후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 추정 기간 이후의 영업의 현재 가치는 터미널 밸류를 현재 가치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 밸류는 5차년도 말에 그죠?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이 터미널 밸류가 되겠죠. 그건 어떻게 해요? 영구 일정 성장 모형에 따라서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정 6차년도의 FCFF, 추정 6차년도의 FCFF는 주어졌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5억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328페이지 맨 하단에 니은 추정 6차년도의 FCFF는 22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장률은 0%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25억 원 나누기 성장률이 0%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만 감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한 것이 뭐예요? 요거 한 것이 주의할 건 뭐예요? 터미널 밸류가 된다는 거예요. 터미널 밸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255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터미널 밸류라고 하는 것은 5차년도 말에 그죠? 터미널 밸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현재 가치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현가계수 동일해서 현가계수해서 거기 332페이지 현가계수 5차년도 말에 현가계수 0.6209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화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해주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400억이 나와요. 이게 1,400억이다. 1,400억.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영업의 가치는 뭐예요? 추정 기간의 600억과 그 다음에 추정 기간 이후를 현재 가치화한 1,400억 해서 영업의 가치는 2,000억이 되겠네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 거듭 강조하지만 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추정 기간 600억 더하기 뭐라고요? 2,255억.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터미널 밸류를 다시 현재 가치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가 계산을 통해서. 이해됐죠?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저 시험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그죠? 틀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습니다. 꼭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영업 가치는 얼마라고요? 2,000억. 당연히 영업 가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계산해 보자 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어떻게 주주 가치를 계산해 보자. 그렇습니다. 자, 기업 가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영업 가치 플러스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가치가 얼마예요? 지금 계산한 2,000억이 될 것이고요.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 비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니까 뭘로 계산해야 돼요? 공정 가치로. 그러니까 공정 가치 얼마? 500억으로 해줘야 됩니다. 500억. 이거 200억 이면 틀려요. 이건 장부 투자한 거잖아요. 이건 투자한 것이고 투자를 200억 했더니 지금 현재는 공정가치가 500억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영업 자산의 가치는 500억이 되는 거예요. 꼭 주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얼마? 2,500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주 가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업 가치에서 뭘 뺀다고요? 차입금의 가치를 뺀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2,500억에서 차입금 얼마예요? 차입금 1,000억이죠? 1,000억. 차입금 1,000억을 차감하게 되면 주주 가치는 얼마가 된다? 1,500억이 된다. 되셨나요? 됐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한 주당 가치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한 주당 가치. 한 주당 가치니까 당연히 이게 주주 지분 전체의 가치니까 주주 지분의 가치니까 1,500억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8페이지 분석 기준일 현재 발행 주식 총수는 1000만 주죠. 그렇습니다. 1000만 주 하게 되면 한 주당 가치는 얼마라고요? 15,000원이다. 15,000원. 됐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각각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계산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333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했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FC, FE 할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C, FF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게 이거잖아요. FC, FF는 뭐예요? 주주하고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업 전체의 가치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전체, 금방 봤던 것처럼 기업 전체의 가치를 구해서 차입금의 가치를 빼니까 주주 가치를 구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FC, FE는 뭐냐면 바로 주주 지분의 가치를 바로 구해서 바로 구하자라는 거예요. 주주 지분의 가치를.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다음 줄 그러나 FC, FF에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만을 할인해서 주주 가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뭐예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 FC, FE로 얘기한다 그렇죠. E가 뭐예요? 에쿼티가 되겠네요. 에쿼티.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주주 및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에서 뭘 빼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FC, FE를 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을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일단 세후 이자 비용이죠. 그죠? 이게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기존 차입금을 상환했으면 그죠? 하고 그다음에 신규 차입금을 조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신규 차입금을 조달한 그만큼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다. 당연히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FC, FF가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사실은 FC, FE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되거나 출제되지 않거나 그래요. 근데 뭐 간혹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FC, FE를 통해서 주주 지분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FC, FE를 구하는 것은 FC, FF에서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을 차감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박스 표가 주어질 거고요. 주주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FC, 여기 나오겠지만 FC, FE를 자기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구해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4페이지 예시를 한번 봅니다. 예시를 보시면 자, 사무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D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본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연간 FC, FF의 예상액은 매년 120억 원으로 일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체크하시고요. 주주 가치를 그죠? 엔티티 밸류에이션과 에쿼티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각각 구하면 이렇게 돼 있죠. 단 차입금의 가치는 장부가액과 동일하고 향후 차입금의 변동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및 조달 현황 주어져 있고 할인율 현황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FC, FF 할인법 요거 먼저 구해보자. 요거 먼저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그죠? FC, FF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당연히 여기서 구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먼저 구해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한번 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주어진 대로 보면 돼요. 거기 봤더니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이 뭐예요? 15%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본 구조에 대한 부분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해서 그냥 주어졌어요. 그래서 15%에 그죠? 자기 자본에 대한 가중치는 33%래요. 33% 됐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건 뭐예요? 세후 자본 비용이 주어졌네요. 세전이 아니라 뭐예요? 세후 자본 비용이니까 법인세율 뺄 필요 없겠죠. 이미 뺀 값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4.5%. 이거 세후 자본 비용이니까 곱하기 뭐라고요? 가중치 67%가 되겠네요. 주어진 거 하니까
WACC 왁은 8%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구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죠? 현금 흐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매년 120억 원으로 일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FCFF를 나누기 그죠? WACC 마이너스 G예요. 근데 이 성장률은 지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면 자, FCFF는 주어졌죠. 120 나누기 그죠? WACC 하니까 뭐예요? 8% 그리고 성장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120억 나누기 8%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된다? 1,500억이 된다 이거죠. 그죠? 됐죠? 자, 1,500억 기업 가치에서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주주 가치를 구한다. 그럼 뭐예요? 기업 가치에서 뭘 빼주면 돼요? 차입금을 빼주면 돼요. 1,500억에서 차입금 얼마예요? 차입금 봤더니 1,000억이죠? 그렇습니까? 1,000억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억이 되겠습니다. 500억. 그래서 주주 가치는 500억이다 이거죠.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FCFE를 통해서 구해보자. FCFE를 통해서 구해보자. 바로 이거죠. FCFF에서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FCFF가 뭐예요? 이게 FCFF가 지금 120억이었잖아요. 120억에서 이제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을 차감해 주게 됩니다. 자, 차감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죠? 뭘 빼줘야 됩니까? 그죠? 세후 이자 비용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후 이자 비용을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45억을 빼주는데 이거 45억은 어떻게 계산된 거겠습니까? 그죠? 지금 차입금이 얼마예요? 1,000억이죠. 1,000억에 대해서 지금 세후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이 얼마예요? 4.5%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원에 곱하기 4.5% 하니까 얼마요? 45억 원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래서 이게 세후 이자 비용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됐고, 그런 다음에 기존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신규 차입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0이 된 거죠. 그래서 FCFE는 얼마가 됐다? 그죠? 75억 원이 됐다 이거죠. 75억 원을 그죠?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그냥 주어졌잖아요. 15% 주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주주 가치는 얼마가 된다? 500억이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 나오는 다음 단락에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구한 것이나 그죠? 이렇게 구한 것이나 그죠? FCFF를 할인해서 구한 것이나 FCFE를 할인해서 구한 것이나 주주 가치는 당연히 동일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만 제로 성장 모형에서는 쉽게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매년 현금 흐름이 변동되는 경우 현금 흐름이 사실은 120억 원이라고 이건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있는 변동되는 일반 모형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오면 금융기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한다. 먼저 기업 가치를 구하고 거기서 차입금의 가치를 빼서 주주 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엔티티 밸류에이션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 그럼 시험에 문제 나와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실전 예상 문제를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자, 그래서 문제 12번 볼까요? DCF에 의한 기업가치 계산 시 FCFF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공식 물어보는 문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CFF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요거 공식 알고 있느냐? 이거 외웠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주고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자본적 지출과 추가 운전 자본 투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직접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 암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3번 DCF에 의한 기업가치 계산 시 FCF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맞는 걸 고르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FCFF는 주주에 대한 배당 현금 흐름이 차감된 후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틀렸죠. FCFF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말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을 말하는데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 현금 흐름이 차감된 후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고요. 주주에 대한 배당 현금 흐름이 차감되기 전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그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FCFF는 정해값,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에서 순투자를 빼서 구하게 되는데, 세후 영업이익이 커지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순투자액이 커지면 뭐래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나타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맞네요. 자, 그래서 문제 13번에서는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FCFF는 감사보고서의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그죠? 거듭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영업잉여 현금 흐름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FCFF는 감사 보고서의 현금 흐름표상 영업 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다. 네, 영업 현금 흐름표. 자, 이거 잘 보실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에, 그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죠? 이 얘기예요. FCFF가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나요? 틀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뭘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빼줘야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FCF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자본적 지출을 빼줘야 돼요.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차감해주면, 자본적 지출을 차감하면 FCFF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습니다. FCFF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런 얘기했죠. 정확한 어떻게 현금 흐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죠?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본적 지출을 감안해 줘야 하는데 자본적 지출을 감안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FCFF는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것이 바로 뭐예요? FCFF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기 4번 FCFF는 영업 및 비영업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현금 흐름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 잉여 현금 흐름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영업 자산 틀렸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서 말 문제도 푸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문제 14번입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FCFF를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해서 산정한 기업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말 문제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래요. 보기 1번 산정된 기업 가치에서 총 부채를 차감하여 주주 지분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틀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봤던 것처럼 주주 지분의 가치를 구할 때, 그죠? 어떻게? 지금 기업 가치 구한 상태에서 뭘 차감해 준 거예요? 총 부채가 아니라 뭐예요? 차입금 가치를 차감해 준 거예요. 총 부채가 아닙니다. 총 부채가 아닙니다. 이 말 문제 주의하세요. 차입금, 그죠? 총 부채라고 하면 뭐예요? 차입금의 가치에다가 또 뭐가까지 포함된 거예요? 영업 가치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차입금의 가치만 차감해 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총 부채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기 2번 산정된 기업 가치는 영업 투하 자본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3번 산정된 기업 가치는 기업의 영업 가치만을 의미한다. 맞죠? 여기서의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업 가치를 말하는 거죠. 영업 가치를 말한다. 4번 비영업 자산이 없을 경우에 산정된 기업 가치에서 기업 차입금의 가치를 차감하게 되면 주지분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맞고요. 자, 문제 15번 또 이렇게 공식으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DCF에 의한 기업 가치 평가는 추정 기간과 추정 기간 이후로 나눠져서 그것을 합산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다음 주 추정 기간 이후에 잔존 가치를 평가 시점 현재 가치로 평가 시점 10차년입니다. 10차년의 현재 가치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 FCFF 1년 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공식 외우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공식 외우고 있느냐,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 묻고 있느냐, 요거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 그래서 공식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공식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 암기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그래서 보기 4번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CF 안에 R-G 이거 알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으니까 이것은 11년 추정 기간 이후가 되니까 여기서는 10차년이라고 했으니까 11년 차. 에다가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되고, 그죠?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른바 터미널 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이 터미널 밸류를 어떻게 다시 한번, 그죠? 이 터미널 밸류 구한 것을 다시 한번 할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뭘로 할인한다? 그죠? 현재 가치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 아니라 보기 4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터미널 밸류를 다시 한번,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현가계수를 할인했잖아요. 여기 현가계수를 이렇게 할인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수식화시키면 4번처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6번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기 1번, FC, FF의 산출 시 구성 요소인 영업이익은 회계적 영업이익과 개념상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맞고요. 보기 2번 해외 생산법인이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렇죠? 국내 본사는 영업과 마케팅만 하고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제조업체 XX의 해외 현지에 대한 투자 유가증권은 영업투자자본으로 고려해야 한다. 맞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생산법인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영업과 마케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죠? 영업투자자본으로 고려해야 한다. 맞고요. 보기 3번 FCFF를 할인해서 산출한 기업 가치에서 차입금의 가치를 차감하면 뭐 이론적 주주지분 가치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히 차입금은 이자부 부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DCF에 의한 기업 가치 평가 시 평가할 현재 보유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은 전액 비영업 자산으로 고려하고 FCF의 할인 현가와 합산해서 기업 가치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적정 현금 흐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업자산. 그죠? 적정 현금 흐름을 초과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비영업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가할 현재 보유 현금 흐름은 전액 비영업자산이라고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틀린 거죠. 적정 현금은 영업자산이라니까요. 적정 현금을 초과하는 것이 비영업자산이에요. 이해됐죠?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렸고요. 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문제 17번 다음 중 자본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1번 WACC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고려하며 매입채무 등의 자본비용은 제외한다. 맞죠? 매입채무, 그죠? 영업부채죠? 영업부채는 이자 부담해야 부담 안 해요? 부담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한다고요. 맞죠? 말 문제도 그죠? 사실은 계산 문제보다 말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 문제는 잘 보셔야 되니까. 보기 2번 WACC 산정 시 자본 구조는 자기 자본과 차입금의 공정 가치 비율이 이론적으로 적합합니다. 맞고요. 보기 3번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 비용은 항상 타인 자본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이 어떻게 타인 자본 비용도 높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깨름직한 게 뭐예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주의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항상 높아야 한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죠?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이 항상 타인 자본보다 높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보기 4번 타인 자본 비용은 현재 회사가 조달하고 있는 평균 차입금리를 항상 적용해야 한다. 그죠? 여기선 틀렸네요. 항상 적용하는 게 아니죠. 현재 회사가 조달하고 있는 평균 차입금리를 항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과거에 차입한 이자율과 현재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량 회사였는데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금 그죠? 비우량 기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우량 기업을 감안해 줘야 된다. 비우량 기업에 있어서의 그죠?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이란 말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17번에서는 보기 4번이 그렇게 해서 틀렸네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384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다 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18번 XX 기업을 가치 평가한 결과 영업 가치는 1,000억 원, 비영업 자산 가치는 200억 원으로 산정될 때
평가할 현재 총 부채는 500억 원이고 차입금은 400원이라고 할 때 주주지분의 가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가치가 뭐예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웠죠? 자, 그래서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업 가치 플러스 뭐라고요?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한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주주 지분의 가치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가치가 얼마예요? 영업 가치 그죠? 1,0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영업 자산의 가치가 얼마예요? 2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200억 되는 것이고요. 1,200억에서 뭘 빼줘야 됩니까? 차입금의 가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꼭 주의할 거. 총 부채는 500억이지만 차입금은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400억을 빼줘야 되죠. 400억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주주지분 가치는 800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꼭 주의할 게 총 부채를 빼는 게 아니에요. 차입금의 가치를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업의 향후 1차년도에 FCFF는 100억 원으로 예상되고 2차년도부터는 어떻게 2%의 연구 성장률로 성장이 지속된다고 기대됩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2%라고 가정할 경우에 기업 가치는 그죠? 이런 문제들은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 당연히 알아둬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차년도에 FCFF는 1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억 원 그죠? 하고 그런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몇 %라고 했어요? 12%라고 했고 성장률은 2%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12% 빼기 2% 그죠? 그죠?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억 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 20번 한번 볼게요. 문제 20번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향후 1차년도 FCFF는 100억 원으로 예상되고 2차년도부터 2%의 연구 성장률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2%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론적 지분 가치는 뭐 A로 추정되고 그럴 경우에 동사는 상장 기업으로부터 분석일 현재 시가총액은 4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이고 총 부채는 500억이고 이 중 차입금은 400억이 시장 가치라고 할 때 분석일 현재 이론적 주주지분 가치와 그죠? 시가총액의 차이, 그죠? 다시 A에서 B를 뺀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 주주지분 가치를 일단 구해보자고요. 자, 이론적 주주지분 가치 이거 구해야 되겠죠. 그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업 가치 구해야 되겠죠. 기업 가치에서 차입금 빼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업 가치를 일단 구해봅니다.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업 가치 플러스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를 다 포함한 게 기업 가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1차년도에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1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억 원. 얘기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2%이고 성장률은 2%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네요. 12%에 2%를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영업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00억이 나오게 돼요. 1,000억. 자, 1,000억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비영업 자산에 대한 A에 있어서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A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 A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00억 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지분 가치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차입금을 빼주게 됩니다. 차입금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차입금이 40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가치는 주주지분의 가치는 그죠? 얼마예요? 1,000억. 기업 가치에서 400억 뺀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억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지분의 가치는 600억 이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600억에서 400억을 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답은 200억 이렇게 되겠죠. 200억. 그래서 보기 3번 200억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어졌으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주주가치 구하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 21번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네모기업은 현재 차입금이 500억, 자기자본 400억을 조달해서 영업자산에 800억과 예적금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영업자산에 대한 창출되는 세후 영업이익이 매년 150억씩 영구히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죠? 그다음에 매년 영업자산에 대한 투자 지출은 다시 해서 운전자본과 시설 투자는 감가상각비 수준으로 동일하게 예상되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10%라고 가정할 때 주주지분의 가치 평가액은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기업 가치는 영업 가치 플러스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 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또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봤더니 지금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5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0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150억. 그냥 어금 빼고 150억을 어떻게 이제 할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데 지금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0%라고 얘기했어요. 10%입니다. 10%. 자, 그런데 봤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세후 영업이익이 매년 150억씩 영구히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영업 가치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500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1,500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봤더니 예적금 100억 원이 비영업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1,500억에다가 뭐라고요?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 그죠? 감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지금 문제 20번 같은 경우는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없었죠. 자, 그런데 문제 21번에서는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 구했고, 기업 가치 구했으니까 뭐 이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주지분의 가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주지분의 가치니까 기업 가치에서 뭘 빼주면 돼요? 차입금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차입금이 얼마예요? 맨 첫째 줄. 현재 차입금은 500억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1,100억이 뭐라고요? 주주 가치. 주주지분의 가치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식으로 100%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자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고비만 딱 넘기시면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제집에서도 또 여러분들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풀었던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주주가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나 주주가치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구해서 차입금의 가치를 차감해서 구한다. 그렇죠?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보면 영업 가치 플러스 비영업 자산에 대한 가치다. 그래서 비영업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업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의 문제들을 저희가 다 살펴본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가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335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자, 또 중요한 EVA와 RIM이라고 하죠. RIM에 의한 가치 평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EVA 부분도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EVA입니다. EVA. 그래서 EVA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내내 봤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했던 거 또 계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그죠? 매출에서 매출에 대한 이제 쓰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판관비 빼게 되면 뭐 나옵니까? 영업이익,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어떻게 영업 외에 그죠? 수익이 있으면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죠? 왜 비용이 있으면 차감해주고 그러면 차감 법인세 차감 전 그죠? 이익이 되고 법인세 그죠? 비용 빼주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기본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괄손익계산서에 있어서 이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자본 비용인 이자 비용은 여기 반영되잖아요. 여기 이자 비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그런데 포괄 손익계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다다음 줄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의 결과로서 창출된 성과 지표에는 모든 자본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WACC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 타인 자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도 감안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죠? 자본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36페이지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EVA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6페이지에서 표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업 가치의 원천을 회계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게 바로 회계적 이익이잖아요. 이게 회계적 이익이잖아요. 회계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영업 활동에 사용된 모든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고려한 성과 지표를 뭐라고 얘기한다? 경제적 부가치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뭐야? 요 단기 순이익에서 그죠? 단기 순이익에서 뭐 또 감안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 또 뭐라고요? 자기 자본 비용도 이렇게 감안해 줘라. 이게 바로 뭐예요? EVA다. EVA. 그죠? 경제적 부가가치다 이거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어떤 수익성 지표는 바로 EVA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기 자기 자본 비용을 감안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EVA 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EVA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자기 자본 비용을 비롯한 모든 자본 비용을 고려한 후에 실질적인 초과이익. 이게 EVA다. EVA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결국 EVA는 자, 이 말 문제도 대비해야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EVA는 주주 입장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의 수익성 지표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EVA다.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줄에 보시면 EVA는 그렇죠? 세후 영업이익에서 영업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차감해서 뭐라고요? 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놨네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식 아셔야 돼요. 이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뭐라고요? 이 자본 비용을 다 그렇죠? 빼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빼서 계산한다. 됐죠? 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 5번째 줄 내려면 한편 자본 비용은 영업 활동에 소요된 투하 자본에 대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할인율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 하니까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단기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 비용을 뺀 그죠? EVA가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예요? 금액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그죠? 금액.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비율이 아니다. 그죠? 이해됐죠? 금액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는 영업 투하 자본에서 가중평균의 자본 비용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로 하니까 어려워요.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것인데 세후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업 투하 자본을 뭐라고요? IC라고 얘기합니다. 영업 투하 자본을 IC에서 곱하기 자본 비용이니까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WACC를 곱한 것이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일단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죠? 자, 33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박스에 보면 EVA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이걸 또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바꿔보면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서 그죠? 영업 투하 자본 그죠? IC 곱하기 뭐라고요? ROIC 그죠? 영업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률 마이너스 뭐라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통해서 EVA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이거 암기하셔요. 무조건 암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해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337페이지 오셔서 예시, 그죠? 보시면, 자, A기업의 영업투자자본과 자본비용,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가 다른 것 같은데, EVA를 계산하라라는 거죠. 공식 암기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후 영업이익 구해야 되고요. 또 자본비용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이거 지워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 문제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계산 문제는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수험 단계에서는 무조건, 그죠?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빼줘야 하는데, 그럼 세후 영업이익을 찾아야 되겠죠. 세후 영업이익이, 그런데 영업이익만 있고 세후 영업이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후 영업이익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 영업이익이 133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법인세율이 25%라고 했죠. 세후니까 법인세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1-25%. 이게 뭐예요? 세후 영업이익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뭘 빼준다고요? 그죠? 자본비용을 빼준다고요. 자본비용을 빼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본비용을 빼주는데 자본비용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영업투하 자본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봤더니 영업투하 자본을 고맙게도 주어졌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투하 자본 800억이래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가중평균 자본비용도 고맙게 주어졌네요. 10% 주어졌어요. 10%.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EV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100억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8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EVA는 20억이다 이거죠. 그죠? 됐나요?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338페이지 오셔서 그래서 그 공식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표 바로 밑에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영업투하 자본이 클수록 그죠? 경제적 부가가치 절대 규모도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투하 자본의 규모와 초과 수익률의 크기로 결정되는 성과지표다. 거의 체크해 놓으시고 별표입니다. 별표.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죠. 이걸 말로 푼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EVA를 그죠? 잘 보세요. 말로 하면 사실은 더 어렵죠. 공식으로 하면 쉬운데 EVA를 크게 하고 싶은데 EVA를 크게 하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일단 뭐라고요? 영업투하 자본이 커지면 커지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됐고 그 다음에 ROIC에서 그죠? WACC를 그죠? 뺀 것이 커지면 이게 초과 수익률이 커지면 당연히 곱하기니까 당연히 EVA가 커지겠죠. 그걸 말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예시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시에서 제시된 A 기업에 대한 EVA를 그죠? 어떻게 요 산식,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 영업투하 자본은 있는데 뭘 구해야 돼요? 요 ROIC를 구해야 돼요. 요 ROIC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ROIC를 구해 보면 어떻게 ROIC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구한다고요. 세후 영업이익에서 영업투하 자본을 나눠주게 되면 구한다. 그럼 세후 영업이익이 아까 요거 계산한 게 얼마예요? 요게 100억 원이었잖아요. 100억 원. 1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영업투하 자본은 주어진 게 800억이죠. 그러니까 800억 하니까 얼마요? 1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공식 대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투하 자본 800억 곱하기 그죠? ROIC가 뭐예요? 12.5%죠. 그다음 WACC 주어졌죠? 10%.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 20억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이나 이렇게 구한 값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B 기업의 총 자산 1,500억이고요. 영업 부채가 300억, 비영업 자산에 대한 200억, 영업이익 200억, 법인세율이 25%일 때 ROIC를 구해요. 그래요. ROIC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ROIC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공식 외우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세후 영업이익 있어야 되고요. 영업투하자본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업투하자본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영업투하자본. 봤더니 영업투하자본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투하자본
구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이거 공식 외워야 된다고 했죠. 요거 뒤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투자자본은 지금 정보에서는 뭐라고요? 총 자산에서 영업부채를 빼고 비영업자산에 대한 것을 빼게 되면 영업투자자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외워야 할 공식들이 좀 많죠. 근데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총 자산이 얼마예요? 주어졌잖아요. 1,500억 됐고요. 영업 부채가 얼마라고 했어요? 300억 주어졌죠. 300억 빼고 비영업 자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예요? 200억이죠. 200억. 그러니까 1,500억에서 300억 빼기 200억 하면 1,000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용 투하자본. 그런데 이 영업용 투하자본은 영업 관련 자산에서 영업 관련 부채를 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1,000억이 나왔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1,000억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겠죠.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25%뺀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뺀 거 하니까 뭐라고요? 150억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플랫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펫이라고 한다. 더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요? 150억. 그러니까 그대로. 그죠? 150억 나누기 어떻게? 그죠? 영업투자자본이 1,000억. 그러니까 얼마? 15%가 된다. 그죠? ROIC는 15%가 된다. 그죠? 이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예시 4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시 4번은 다음 시간에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